딱 2개의 글만 써서 상위 노출을 정확하게 시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만에 블로그 방문자 수가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바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적으로 블로그를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상업적인 목적, 돈을 벌어봐야겠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또 그냥 순수하게 취미를 목표로 내 취미생활을 기록하는 의미로, 순수한 의미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취미라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 또한 내 글이 상위 노출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쓴 글이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취미로 운영하던 블로그가 갈수록 동력을 잃고 재미를 잃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내 사업체나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내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홍보해주고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 또한 상위 노출이 아주 강한 최상위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꽤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해 보셨다거나 혹은 막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는 최적화 블로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에 오래된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2-3개월 혹은 100일가량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글을 올려야 한다. 그게 내가 전문적으로 올리는 포스팅이든 광고하고자 하는 것이든 혹은 광고할 것, 글 쓸 글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일상 글을 올려서라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글을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적화가 되고 100일 뒤쯤부터는 서서히 내가 쓰는 글들이 상위 노출되기 시작한다라고 오래 전에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방법들이 통용되지 않고 있고 조금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최신에는 조금 다른 방법들로 상위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오래된 정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단기간 내에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 이렇게 미련하게 옛날 방법으로 하지 말고 요즘 트렌드로, 요즘 방법대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5월 2일 날 제가 신규 블로그를 생성을 해서 5월 2일 글을 하나 쓰고 또 5월 3일에 글을 하나 써서 딱 2개의 글만 써서 상위 노출을 정확하게 시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만에 블로그 방문자 수가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상식대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불가능할 일을 해낸 건데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들, 노하우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운영했던 블로그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과연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방법들을 이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 오른쪽에 띄워놨는데요. 2가지 화면은 다른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 값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은 유니클로 5월 세일로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물인데요. 여기 4번째로 보이시는 2019 유니클로 5월 세일 기간 패밀리 위크 어쩌고저쩌고 라는 글이 제가 작성한 글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2019 유니클로 5월 세일 기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3등 결과입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길지만 앞서 보신 유니클로 5월 세일이라는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 상위에 뜨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해서 작성했던 글이고요. 조금
약한 키워드를 먼저 잡아서 상위 노출시키려고 2019 유니클로 5월 세일 기간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던 건데, 이 키워드로 작성한 글이 너무 잘 작성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왼쪽에 검색 결과만 뜨다가 검색량이 점점 늘수록 최적화가 더 빨리 되면서 우측에 더 짧은 검색어 유니클로 5월 세일이라는 검색어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략 제가 확인했을 때 한 9개에서 10가지까지 이외에 파생되는 단어들 검색 결과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단 2개의 글만 써서 이틀 만에, 2, 3일 만에 최적화를 시켰고 이렇게 방문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5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결과값인데요. 5월 5일 날 119명을 기점으로 천천히 오르더니 5월 14일 날 938명을 달성했습니다. 평일에 잠깐 줄어들다가 5월 19일 날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다면 반내림의 다모아 블로그 검색을 해보셔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제가 진짜로 단 2개의 글로 이렇게 상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되돌아와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최적화를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켰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념해서 작성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것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클로 세일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 검색량이 꽤 많은 수준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 작성된 글들은 많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색량이 경쟁력이 적은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색량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을 발굴해냈고요.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느냐, 그 검색량을 한 달에 얼마나 검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제가 또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고, 저 외에도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남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2019 유니클로 5월 세일 2019 유니클로 세일 기간 5월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1등, 2등, 3등으로 나오는 글을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글들을 들어가서 봤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몇 글자를 작성했는지, 이미지는 몇 개나 썼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와 글들을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그 외에도 동영상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요소들이 추가로 더 이쁘게 꾸미는데 이용되었는지, 내용을 더 충실하게 보충하는 데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분석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의 대략적인 글자 수는 2000에서 3000자, 조금 많게는 4000자 정도까지 비슷하게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5개, 20개, 많게는 4, 50개까지 작성한 블로그도 있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작성하면 되겠구나 라는 큰 틀에서 기준을 잡았지, 그 세 가지 블로그들이 정확하게 이미지는 몇 개를 썼다, 글자는 동일하게 몇 자를 썼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써야 될까 감을 잡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확인했던 것은요, 제가 노출시키고자 했던 정확한 키워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 유니클로 5월 세일 기간이라는 이 긴 키워드를 정확하게 그 블로그들에서 제목과 본문에 몇 번이나 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블로그는 5번을 썼다, 두 번째 블로그에서는 4번을 썼다, 세 번째 블로그에서는 6번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 다른 키워드 개수를 썼고요. 이것들의 평균은 대략 한 5번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 블로그는 4번을 썼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점이 없으니까 평균 혹은 제일 1등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제목에 그 키워드를 넣고요. 본문에 또 3번 정도 더 넣어서 4번을 맞추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작성할 수 있는 글에 맞춰서 적절한 이미지들을 찾아서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3번째로는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미지가 제가 말씀드린 그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 세일 기간에 대한 할인 정보, 물품 정보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매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참고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블로그들 또한 자기가 직접 찍은 이미지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 들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을 사용하고도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합친 것처럼 다른 블로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상위 노출이 됐는지를 유심히 보고 분석을 해보고 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참고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또 큰 틀에서 2번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은 이미지와 글들을 어떻게 써내려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에서 3000자 글자를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블로그를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보시면 아마 네이버 블로그에 나오는 정보들이 아마 많이 좀 부정확하다거나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으시냐면 많은 글자를 쓰고 많은 이미지를 써야 상위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글자 수를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또 억지로 이미지를 채우기 위해서 처음 내가 정했던 주제와는 무관한 이미지를 쓴다거나 무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의미 없는 사족, 쓸데없는 이야기들, 정보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쓰면서도 내용에 충실한 스토리텔링이 잘 갖춰진 단락별로 충실한 정보들을 꽉 채워서 전달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00자 가까운 글자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내용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한 명의 정보를 가진 유니클로 세일 기간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자 생각하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작성했을 때 단 2개의 글로 상위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20개에서 적게는 20개에서 30개까지 블로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예전처럼 100개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글 단 3개로 적게는 7개, 많게는 10개로도 충분히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 2번째는 올바른 글, 착실한 글, 성실한 글을 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3번째로는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니클로 세일 기간 정보를 쓰기 직전에 맨 처음 썼던 글이 스파오에서 드래곤볼과 콜라보를 해서 잠옷을 출시한 이벤트 정보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2번째 글을 생각해보면 제가 옷 판매, 옷 이벤트, 구매 이벤트에 관한 정보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작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위 노출에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맛집을 소개했다가 내일은 카메라 정보를 소개했다가 내일은 게임 소개를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분산해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주제로 좀 통일을 해서 꾸준히 한번 글을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꼭 하나의 옷만, 예를 들어 옷의 정보만 꾸준히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하나 정도 더 키워드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해보시고요. 적게는 하나, 많게는 2개까지 운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4개 정도 늘어나면 아무래도 블로그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상위 노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장기간 운영하신다면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시작했다거나 혹은 기존에 운영하던 블로그에 정보가 많지 않다면 하나에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다 소개해 드렸고요. 조금 이제 높아심의 설명을 조금 추가로 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채우고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을 베껴서 쓰는 경우, 혹은 진짜 그대로 긁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독창성이 떨어지고 나만의 정보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베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아시는 유사문서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던가 부정확한 정보라던가 조금 불성실한 정보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긁어서 쓴다거나 베껴서 쓴다거나 이런 일들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니클로 세일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정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정된 지점들 정보를 긁어서 넣었는데, 이게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이벤트란에 있었던 정보고요. 이 내용을 다른 블로거들도 그대로 긁어서 써서 많이 올려둔 상황이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대로 긁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게 꼭 필요한 정보이었기 때문인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내용 자체가 제 전체적인 글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긁어서 썼던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글을 분석해 보시다가 남의 글을 베껴와도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느낀 점, 알고 계신 점들을 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옛날의 최적화 블로그 방식, 잘못 알고 계신 정보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 지난 시간에 비해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 알짜배기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정보만 아셔도 여러분들께서 금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대행사 못지않게 여러분들께서 포스팅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것들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해보시면서 공부해보시고 직접 실천해보시면서 그래도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제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여쭤봐 주시는 것부터 답변을 준비해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면 그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보시기 어려움이 있다거나 제게 직접적인 도움을 꼭 받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다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